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군입니다. 오늘은 아울리거 및 벨트 트러스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습 순서로는 아울리거 및 벨트 트러스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아울리거 및 벨트 트러스의 구조 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거동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아울리거 및 벨트 트러스의 장점 및 고려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울리거 및 벨트 트러스 구조 시스템의 적용 사례를 국내 9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웃리거 및 벨트 트러스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전단벽 구조 시스템, 그 다음에 가세골조 구조 시스템들은 보통 어느 정도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순수한 전단벽 또는 순수한 가세골조만으로 협력을 부담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40층 이상 정도가 되면 층수가 전단벽 및 가세골조 시스템만으로 행하중에 대하여 수평 변이 등의 허용 제한치 이하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층 건물들은 예를 들어서 풍화중에 대해서는 전체 변이가 최고 고점의 전체 변이가 어느 정도 이하로 제어를 합니다. 구조 설계상.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H라 그러면 H 400분의 H 이내에서 수평 변이를 설계상 제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철골은 조금 완화시켜줘서 철골 구조는 500분의 H 정도의 수평 변이 이내로 전체 건물의 강성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 변이를 제어해야 되는데 강성을 어느 정도 주어서 설계상.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아울리거 시스템이나 벨트 트러스를 사용을 하면 구조적으로 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전형적인 전단벽 또는 가세골조만으로 횡력에 대해서 강성 제어가 좀 어려울 때, 이럴 때 건축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구조 횡력 저항 방식으로 중앙부 코아라 하면 전단벽 또는 코아에 있는 가세골조를 얘기합니다. 코아에서 아울리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벨트 트러스를 사용함으로써 그 아울리거 및 벨트 트러스 구조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이제 효과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아울리거라는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리거 한국말로 바깥 걸침이라고도 하는데요. 중앙에 코아가 있으면 코아에서 바깥쪽의 외주부를 구성하는 기둥에 연결하는 강성이 큰 볼을 우리는 아울리거라고 부릅니다. 아울리거 읽어보겠습니다. 코아와 중앙부에 있는 코아와 외주부 기둥을 연결시켜주는 강성이 큰 단일보 또는 강성이 커야 되기 때문에 그 보가 보충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개층, 여러 개층, 뭐 한 개층 또는 두 개층, 많게는 뭐 네 개층, 다섯 개층에 걸쳐서 설치되는 춤이 큰으로 있어 강성이 큰 캔틸러브 형태의 벽보라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말하는 벽보를 얘기하고요. 또는 철골 구조로 구성되는 트러스볼을 우리는 그 아울리거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제 이 코아는 중앙부에 있는 코아는 전단벽 또는 가세골조 시스템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코아, 전단벽 또는 가세골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코아에서 바깥쪽으로 그 외주부 기둥에 걸쳐지는 캔틸레버 벽보나 트러스볼을 우리는 아울리거라 한다는 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울리거가 설치되는 층의 구조체 주변에 외주부를 주변을 둘러서 트러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벨트 트러스라고 합니다. 벨트 트러스. 그러나 벨트 트러스는 보통 이제 트러스니까 철골 트러스로 이렇게 감쌀 수도 있고요. 또는 춤이 큰 스팬드럴 볼을 설치를 함으로써
아울리거 끝단에 위치한 기둥과 아울리거가 이렇게 걸쳐지는 기둥과 더불어 걸쳐지지 않은 주변의 다른 외주부 기둥들이 함께 균형 있게 거동하도록, 그러니까 불균형 있게 거동하는 게 아니라 같이 거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울리거를 구속하는 기능을 하는 게 벨트 트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중앙 코어를 기준으로 코어에서 바깥쪽으로 바깥쪽 외주부 기둥에 걸쳐서 캔틸레버 보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아울리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서 같이 아울리거 층에 해당되는 층에서 그 주변 외주부 기둥을 꽉 묶어주는 아울리거를 구속하고, 그 다음에 아울리거와 다른 외주부 기둥을 균형이 거동할 수 있도록 딱 잡아주는 이런 것을 벨트 트러스라고 한다는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울리거 및 벨트 트러스의 구조 형식에 대해 살펴볼 텐데, 아울리거 및 벨트 트러스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보는가. 앞에 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중앙부 코어가 필요하죠. 중앙부 코어가 필요한데, 이 코어는 그림에서와 같이 가세골조로 이루어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으로 이루어져도 됩니다. 그래서 저를 이어주고요. 이 코어를 중심으로 첫 번째 그림은 중앙부에 코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그 가세골조 시스템의 코어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캔틀레버 형태로 뻗어나와 있는 아울리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리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울리거는 일단은 외주부에 형성되어 있는, 바깥쪽에 형성되어 있는 기둥 위에 얹어져야 된다는 거, 얹어야 된다는 게 어떻게 형태상 구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울리거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골 트러스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벽보, 콘크리트 강성이 큰 콘크리트 보로서도 아울리거를 구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합성 구조로도 아울리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리거의 형태는 여러 가지다. 그리고 그림 B는 코어가 이번에는 중심에 있지 않고 외곽에 있죠. 그렇죠? 왼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울리거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뻗어 있는 형태, 외주부 기둥에 얹어 있는 형태로 또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그림은 어떻게 보면 그 코어를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고 이 아울리거에 해당되는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팔을 벌리고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그 횡력에 대한 저항 시스템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울리거가 없이 그냥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누가 옆으로 딱 밀으면 이렇게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넘어가기 쉬운데, 아울리거 시스템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서서 양팔 벌림을 하고, 양팔 끝에 예를 들어서 지팡이, 막대기를 하나 바닥에 이렇게 지지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옆에서 이렇게 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렷 자세에 있는 아울리거가 없는 거에 비해서 팔을 통해서, 그리고 팔 끝에 막대기, 그렇죠? 기둥에 지지되는 그 충력에 의해서 버티죠. 횡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저항력이 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고요. 그 다음에 그림 B는 사람이 서 있고 한 팔만 벌리고 한 팔 끝에 막대기를 땅바닥에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아울리거는 어떻게 보면 강성이 커야 되기 때문에 그 아울리거 트러스로 구성된다면 보통 한 계층에 해당되는 이렇게 큰 트러스가 필요합니다. 아울리거는 강성이. 그러니까 다른 일반 층에 보에 비해서 횡력에 저항해야 되기 때문에 강성이 큰 이렇게 한 계층 또는 두 계층에 해당되는 강성이 큰 그 외팔보, 캔틸레버 보아야 된다는 게 주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 C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아울리거 형태를 이렇게 트러스, 그림 A와 그림 B와 같이 트러스 형태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그 가세 형태로, 그죠? 이건 그림에서는 어떻습니까? 중앙 코어를 기준으로 아울리거가 어떻습니까? 이게 대각가세, 그죠? 브레이싱 형태의 일종의 트러스죠. 대각각세를
그래서 경사부재죠. 경사부재를 통해서 아울리거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D는 이렇게 여러 층, 한 층 또는 뭐 여기 그림에서는 두 개 층인가요? 두 개 층에 해당하는 브레이싱을 통해서 아울리거를 구성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층에서 아울리거의 그 단일보로서 좀 다른 층에 비해서 좀 크게 구성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보로 구성을 시킬 거면 단면을 좀 키워서 좀 강성을 키우면 그것들이 또 효율은 좀 떨어지겠지만, 다른 보충이 큰 강성이 더 큰 아울리거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아울리거 거더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강성은 이 적기 때문에 아울리거 거더는 그죠? 효율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런 거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벨트 트러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벨트 트러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울리거가 형성되는 층에 외주부 기둥을 묶어주는 트러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초고층 건물에서 벨트 트러스는 아울리거 끝단에서 외주부 기둥을 하나로 묶어줌으로써 아울리거와 외주부 기둥이 일체로 거동하게끔 만들어주는 트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충분한 강성을 가진 아울리거와 벨트 트러스를 적절하게 잘 설계해서 외주부 기둥과 연결시키면 보통 아울리거가 없는 구조 시스템에 비해서 건물의 횡강성이 보통 25에서 30% 정도 증가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벨트 트러스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옆에 허리에다가 이제 벨트를 이렇게 차잖아요. 그래서 벨트를 딱 차서 어떻게 보면 허리에 차는 벨트는 허리의 힘을 그렇죠? 척추를 딱 고정시키고 구속시켜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역도 선수가 역도를 이렇게 올릴 때 힘을 모아주는 강한 힘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벨트 트러스가 경우에 따라서 최상층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건 아울리거죠. 최상층에 서지는 아울리거, 그렇죠? 최상층에 설치되는 아울리거의 외주부에 이렇게 벨트 트러스 형태로 이렇게 외주부를 이렇게 둘러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벨트 트러스라고 부르지 않고 캡 트러스라고 부릅니다. 또는 모자, 핵 트러스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편 건물 꼭대기 최상층에 모자를 씌우듯이 설치되는 트러스를 우리는 벨트 트러스라고 이런 경우 부르지 않고 캡 트러스라고 하는데, 벨트 트러스와 마찬가지로 이 트러스로 연결된 기둥들을 중력 하중을 지지하는 일반 기능에 추가하여서 건물의 수평 하중에 큰 효율적으로 거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벨트 트러스의 또는 캡 트러스의 정의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단독으로 가세골조 시스템, 코아가 가세골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서 무슨 변형을 한다 그랬죠? 수평력에 대해서 휨 변형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휨 변형을 한다 그랬죠. 휨 변형을 이렇게 할 텐데 어느 일부 층에 그 아울리거와 벨트 트러스를 적절하게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다? 수평 하중에 대해서 더 저항력이 커지는 거죠. 저항력이 커지는데 왜 저항력이 커지냐?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그 아울리거가 걸쳐지고 있는 기둥에 한쪽 방향으로는 인장력이, 그렇죠? 텐션, 인장력이, 그 반대 방향으로는 압축력이 작용을 해서, 그렇죠? 압축력이 작용을 함으로써 휨 변형에 대해서 이 외주부 기둥이 아울리거의 걸침을 받고 있는 기둥이 축강성으로 더더욱 저항이 주기 때문에 횡력의 휨 변형에 대해서 유리해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아울리거 구조 시스템의 접합부를 저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앙에 그림에서 코아가 있고요. 중앙에 이거 예를 들어서 전단벽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코아 벽체가 있고 거기에서 바깥쪽으로 아울리거가 형성이 되죠. 강성이 큰
경선되는데 그때 외주부 기둥과 만나는 접합, 그 다음에 코와 벽체와 만나는 접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울리거라 하면 일반적으로 밑에 그린 것 같이 코와 부분에서 아울리거 접합하는 형태는 강접합 형태로 이렇게 접합이 됩니다. 강접합 형태로 강하게 접합을 시켜서 캔틸레버 형태와 같은 거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런데 외주부 기둥과 만나는 절점이 이제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힌지 처리를 합니다. 외주부 기둥과 힌지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리지드, 강접합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접합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래 그린 것 같이 힌지 처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 두 외주부 기둥과 아울리거가 강접 리지드 처리를 하느냐 힌지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거동이 달라지냐면 일단 상부같이 리지드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없습니까? 전단벽이 응력이 횡력에 대해서 응력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중심축을 중립축을 기준으로 보면 전단벽에 작용하는 응력이 작아집니다. 그렇죠? 응력이 작아지는 대신에 외주부 기둥이 아울리거를 통해서 전달되는 휨 모멘트를 받게 됩니다. 기둥이 외주부.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외주부 기둥이 아울리거에서 전달되는 휨 모멘트, 강접화시킬 경우 전달되는 휨 모멘트를 받아서 커지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그 바깥쪽 외주부와 만나는 아울리거의 끝단을 여기 힌지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힌지 처리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응력이 이런 식으로 삼각형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단벽은 상부 리지드 A에 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응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더 많이 받지만 외주부 기둥이 아울리거를 통해서 휨 모멘트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외주부 기둥을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아울리거 구조 시스템의 접합부는 코어와 만나는 점에는 강접합, 그리고 바깥쪽의 외주부와 만나는 것은 핀접합을 한다. 이런 걸 한번 또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울리거는 코어의 강접 형태를 취하고 외주부 기둥과는 기둥의 모멘트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핀접합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리고 바닥부와 외부 기둥의 접합도 힌지로 처리하여 핀 커넥션으로 처리하여 연직 하중에 의한 기둥 모멘트의 발생을 막아서 기둥이 전달되는 모멘트를 막아서 기둥 설계 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리거의 이제 구조적 효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적 효율성. 그러니까 아울리거의 구조적 거동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의 코어에서 있는 가세골조 시스템이나 또는 전단벽 단독으로 작용하는 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아울리거로 인해서 구조적 효율이 뛰어난다는 거죠.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40층 이상의 건물에서 많이들 아울리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가운데서 보면 바깥쪽 코어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아울리거가 있고요. 아울리거 팔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벨트 트러스로 아울리거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왼쪽 상부 그림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가세나 전단벽이 단독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수평하중에 대해서 휨 변형을 하죠. 휨 변형을 하고 모멘트도 이 저항하는 모멘트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습니까? 밑에서 솟구쳐 있는 캔틸리버이기 때문에 커지죠. 그죠? 커지는데 이에 비해서 이렇게 중앙에 아울리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죠? 아울리거를 설치하게 되면 아울리거가 있는 층에서 어떻게 보면 그 영 모멘트가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그 아울리거로 인해서 지렛대 작용이라고 하죠. 지렛대 작용으로 해서 이 그 코어의 입장에서 보면 코어의 역방향의 모멘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효율이 어떻게 보면 뛰어나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하중이 작용하면 수평하중이 작용하는 쪽에서는 기둥이 인장력,
그죠? 텐션이 걸리고 그 반대편에는 컴프레션, 압축력이 걸림으로써 아울리거의 지렛대 작용과 그 아울리거에 걸쳐져 있는 외주부 기둥의 그죠? 축강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 효율성이 뛰어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리거도 보면 이렇게 지붕층에 최상층에 하나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울리거를 2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2개 설치를 하면 이 설치하는 거에 따라서 이 아울리거가 설치되는 이 층에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 효율이 그죠? 뛰어나서 어떻게 보면 전단벽의 입장에서 보면 가세 골조의 입장에서 보면 응력이 적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변이도 적어지는 거죠. 변이도 적어지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전단벽이 혼자 단독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단벽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폼만큼의 저항력이 있다고 본다면 아울리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외주부 기둥에 해당되는 전체 폭이 어떻게 보면 그 횡력에 대해서 전도 모멘트에서 저항하기 때문에 어떤 구조 효율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림은 코어를 기준으로 아울리거가 여기에는 그림 3개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3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설치되는 층에 그렇죠? 층에 영 모멘트가 발생을 해서 그렇죠? 영 모멘트가 발생해서 가운데 있는 코어의 변이도 많이 이제 제어해주고 코어에 작용하는 응력도 많이 감소시켜준다. 이게 아울리거의 구조적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울리거의 코어의 전도 모멘트와 코어가 이제 그 중앙에 있는 코어가 이게 전도 모멘트겠죠. 이에 동반되는 변이는 각 아울리거의 지렛대 작용으로 인해서 지렛대 작용이라고 했죠. 지렛대 작용으로 인해서 그 교차점 그러니까 코어와 아울리거가 설치되어 있는 요면에 코어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멘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변이가 감소가 됩니다. 이를 역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 역 모멘트는 각 아울리거 교차점에서 코어에 작용하며 이 역 모멘트는 아울리거에 연결된 외부 기둥의 우력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이러한 거동은 구조 시스템의 유효 보충을 아울리거가 없을 경우에는 코어 단독의 폭이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아울리거를 포함한 거의 건물 전체의 폭으로 어떻게 보면 증가시켜서 어떻게 보면 단면 2차 모멘트를 키운 거죠. 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구조물의 수평 횡항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다시 한번 설명했듯이 이렇게 아울리거 시스템에서 왼쪽에서 수평 하중이 작용할 경우에는 아울리거를 통해서 기둥에 그 아울리거와 붙어 있는 외주부 기둥에 어떻게 보면 바람이 받는 쪽에서는 인장력, 늘어나는 인장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압축력이 발생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구조적 효율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횡변이도 어떻게 보면 아울리거가 없는 변형이 상부로 갈수록 이렇게 변형이 된다 그러면 아울리거가 있는 경우에는 변형도 올라갈수록 수평 변형도 적어진다. 그리고 코어에 발생하는 모멘트도 그 아울리거가 설치되는 층에서 여기 보면 3개의 층이죠. 층에서 영 모멘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점선은 아울리거가 없는 그 코어만 있는 시스템에 해당되는 코어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라고 한다면 여기 실선은 이렇게 아울리거가 있는 층에서 반대 방향의 모멘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 모멘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멘트가 코어에서 발생하는 모멘트 양이 줄어듦을 그래프를 통해서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아울리거의 이제 설치 위치를 좀 구조 엔지니어들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울리거가 있는 초고층 구조 시스템은. 그래서 보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 50층 정도 규모의 그 건물 높이에서 그 아울리거를 중앙에 이제 가세골조가 있고 또는 전단벽이 있고 그래서 아울리거를 어느 층에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한번 해석해 본 겁니다. 물론 구조 형태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요거는 이그젠플로 한번
해봤는데, 그럼 어느 층에 아울리거 한 개를 설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울리거가 없을 때 100이라 그러면, 변이량이 100이라 그러면 아울리거를 여기는 낮은 층에 설치하면 75%, 변이량이 75%밖에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간층에 설치하면 뭐 48%,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어들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위층에 설치게 되면 48인가요? 뭐 이 정도의 변이량으로 줄어드는데, 보시면 질 최적, 이 경우에는 질 최적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죠. 이 경우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면 상부층 여기 높이가 h라고 할 때 위층에서 한 4분의 0.45h, 예, 0.45h에 해당하는 층에 아울리거를 설치하는 게 가장 뭐 효율적이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건물의 형태에 따라 강성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예를 들어서 아울리거 설치 위치가 어느 쪽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또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8층인가요? 8층에 아울리거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아울리거를 또 어느 층에 두 개 설치할 경우 어느 층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한번 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본 사항입니다. 이 경우가, 그렇죠? 네 번째 경우가 가장, 그렇죠? 적네요. 그렇죠? 변형량이. 이렇게 해서 엔지니어들은 어쨌든 아울리거가 어느 층에 또는 몇 개 설치하는 것이 구조적인 효율이 가장 뛰어난 것을 검토하고, 그렇죠? 해석을 통해서 검토해서 거기에 이제 건축 계획과 같이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울리거를 뭐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물론 좋겠지만 또 이게 이제 건축 계획상으로는 또 지장을 주잖아요. 용도나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또 설치할 수는 없고, 그러면 최적으로 건축 계획적으로 아울리거를 몇 개 정도 설치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아울리거의 설치층, 개수 등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울리거 및 벨트트럭의 장점이 고려사항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울리거와 벨트트럭의 장점을 살펴보면 앞에 설명했지만 기둥과 기초 시스템 전체에 걸쳐서 부상력, 뜨라고 하는 힘이 있죠. 그리고 유효 인장력을 현저하게 감소시킵니다. 지렛대 작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건물로 보면 전체가 건물의 행력에 대해서 저항하게끔 만들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둥에 작용하는 또는 코어에 작용하는 또 그죠? 중앙 코어나 가세골조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현저하게 감소시켜주는 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코어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코어일 같은 경우에는 인장력이 발생하면 철근 콘크리트 잔단벽 같은 인장력이 발생하면 이제 설계상으로 대단히 불리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많은 물량이 투입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데는 아울리거나 벨트 트러스가 되게 효율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어쨌든 그 아울리거가 설치되는 끝 단부에는 외주부 기둥이 필요하겠지만 나머지 아울리거가 설치되는 외부 기둥에 대한 간격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습니다. 좀 비교적 자유로워서 어떻게 보면 설계상, 건축 계획상으로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외부 기둥의 간격이 구조적인 고려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관과 기능적인 고려에 의해서 자유롭게 좀 결정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여기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골조는 항상 강적 골조일 필요는 없습니다. 강적 형태의 접합이 필요 없는 단순보 형태의 합성보와 기둥골조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시공적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접합부가 강접이 아니라 핀접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공도 훨씬 쉽죠. 강접을 구현한다는 것은 시공적인 면에서도 많은 수고와 물량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접합으로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접합부의 물량도 감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적인 편의성도 도모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조적 거동은 중력을 주로 받는 외곽 기둥들을 수평하중 저항 시스템으로 활용함은 없어. 그렇죠? 원래는 외주부 기둥들이 중력 하중에 가세골조나 전단벽 골조 같은 경우에는 전단벽 골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력 하중만 걸리는데 이왕 있는 부재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
횡력 저항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벨트 트러스, 아까 설명드렸죠. 벨트 트러스나 캡 트러스 이런 구조 방식은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온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각 외주부 기둥의 축 하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죠? 불균형으로 인한 건물 내부 또는 외부 기둥이 서로 다른 축하중에 대하여 균일하게, 그죠? 거동을 균일하게 하는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벨트 트러스와 캡 트러스는 온도 변화나 아니면 축하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래서 기둥과의 그 불균형,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컬럼 축소 현상이라고 하는데 기둥의 높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어떻게 꽉 묶어줌으로써 뭔가 구조적으로 효율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아울리거 시스템의 이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아울리거 및 벨트 트러스로 인한 시공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울리거 부분이나 벨트 트러스는 아무래도 다른 층에 비해서 강성이 큰 보들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시공이 아무래도 다른 공정이 들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증대를 가져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둥 축소 현상에 대한 보정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보면 중앙에 이제 전단벽이라는 큰 강성의 그 전단벽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이제 외주부 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바닥판이 어떻게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딱 매칭이 이렇게 바닥판이 구성하고 있을 텐데, 이게 기둥 축소 현상이라는 뭐냐? 외부의 기둥은 어떻게 보면 기둥이다 보니까, 선재다 보니까 강성이 적습니다. 강성이 작고, 중앙에 있는 코어는 강성이 크죠. 강성이 크다 보니까 축소 현상, 그러니까 처짐이라고 이게 줄어드는 수축 현상이 강성이 큰 전단벽은 조금 발생하고, 그렇죠? 기둥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층에서 이 슬라브가, 그렇죠? 이걸 고려를 안 하면 슬라브가 이렇게 경사가 되겠죠. 이렇게 경사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쪽 외주부에 있는 바닥판은 더 많이 내려앉고, 그 다음에 그 코어 쪽에 있는 바닥판은 상대적으로 높이 쳐져서 경사진 슬라브가 바닥판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특히 이제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들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둥 축소 현상에 대한 건데, 이걸 컬럼 쇼트닝이라고 그러죠. 쇼트닝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 해석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탄성 축소와 비탄성 축소가 있다고 하죠. 탄성 축소는 말 그대로 탄성력에 의한 즉시 처지는 걸 말하고, 그걸 비탄성 처짐은 건조 수축이나 그다음에 클리프의 작용으로 해서 서서히 장기적으로 처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기둥의 응력 같은 것을 다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보정을 하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쳐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해석을 통해서 기둥을 칠 때 거꾸로 기둥의 높이를 외주부 기둥 좀 높이 쳐놓는 겁니다. 그렇죠? 좀 높이 쳐놔서 슬라브를 아예 처음에는 이렇게 경사지게 안쪽으로 경사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안쪽으로 경사지게 만들면 결국 이게 나중에 수축이 되면 수평으로 딱 맞겠죠. 뭐 이런 식의 보정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려면 전 기둥에다가 계측 장비를 설치를 해서 그 시공 중에 실질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측정된 그 서로 다른 기둥의 축소 불규정성이 실제 시공할 때도 그 수치에 맞아 들어가는지를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해석과 실질적인 기둥 축소 현상이 다를 경우에는 또 보정을 해야 되죠. 그때그때 보정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둥 축소 현상에 대한 초고층 건물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어떻게 보면 구조 체크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울리거 부분이 또 그렇다 보니까 아울리거 부분이 트러스라고 그러면 이 트러스 끝단을 기둥 외집에 얹어놔야 되는데 그게 또 이게 기둥 축소 형상에 따라서 우리는 수평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또 하다 보면 좀 오차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고려를 또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읽어보면 이에 시공 과정에서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 사이에 각각 다른 축소량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때 교차 트러스 부재에 슬로트 조인트를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약간의 간격을 주고 거기에다가 얇은 강판을 끼워서 나중에 보정을 한다든지 또는 댐퍼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시공상의 조치죠. 그래서 보면 시공 과정에 클리프라든지 건조 수축, 탄성 수축 등의 움직임을 흡수되도록 조인트 처리를 시공적인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은. 그리고 또 그 아울리거들은 어쨌든 이 설치를 함으로써 아울리거가 설치되는 층에 건물의 점유 공간이나 임대 공간을 회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책을 또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대책으로는 아울리거가 설치되는 층을 보통 어디서 설치하냐? 기계 설비가 설치되는 층 또는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피난층이 있습니다. 방제 시스템에 대해서 피난층이 설치되는 층에 보통 아울리거를 설치를 해서 그죠? 배치를 시키면 이런 건축 계획적인 공간 훼손에 대한 그죠? 보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울리거가 보면 또 아까 그 경사진 브레이싱을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건물의 형태의 자유로운 경사 선상에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수개층에 걸쳐서 단일 대각선으로 해서 바깥 걸침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 단일 대각 아울리거를 통해서 사용하면 이런 그 공간 훼손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바닥 공간의 기능적 배치를 위해서 경사지게 하거나 또는 계단형으로 또 만드는 방법 등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울리거 또는 벨트 트러스에 어떻게 보면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챕터로 아울리거 및 벨트 트러스 구조 시스템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사례를. 이 적용 사례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좀 이번 기회에 한번 편집해 봤고요. 그리고 참고 문헌들도 그 다음에 인터넷 통해서 서치도 좀 해왔는데 어쨌든 아무래도 이제 자료들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정보가 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고적으로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울리거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아울리거의 재료적 형식, 그 다음에 형태, 그렇죠? 그 다음에 코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냐, 가세 구조냐, 이런 것들 위주로, 또 벨트 트러스는 어떻게 구획이 되느냐, 이런 거 위주로 아울리거를 중점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롯데월드타워가 있죠. 롯데월드타워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지하 5층에 지상 112층이고 높이는 555m. 그렇죠?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철골조,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혼합 구조고요. 그 다음에 8개의 메가 기둥이 있습니다. 메가 기둥이 있는데 메가 기둥의 사이즈는 3.5m 곱하기 3.5m 큰 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8개 메가 기둥이. 그 다음에 중앙에 이제 코어가 있는데 이거는 RC 코어 벽체가 두께가 두꺼운 거는 2m 정도 됩니다. 2m 되게 크죠. 그 다음에 아울리거는 두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39층에서 40층 사이에 그 다음에 72층에서 76층 사이에 아울리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벨트 트러스도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72층에서 76층 사이 여기 같죠? 여기 같이 아울리거도 있고 벨트 트러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아울리거가 없지만 104층에서 107층 사이에 벨트 트러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 보면 장스판 스팬드럴 볼을
메가 기둥에 결합하여서 구조적 잉여력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상층엔 팽력과 수직력에 강한 그물막 형태의 나이아 그레이드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강도도 되게 세죠. 80메가 파스칼인 고강도 고성능 콘크리트를 사용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기준층에 메가 칼럼들이 중앙에 코어가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두께가 아까 두꺼운 거나 2m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가 칼럼들이 8개인가요? 8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별로 뭐 오피스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있고, 호텔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층에 555m를 형성시키는 세계적으로 5번째 높은 구조물이죠. 건축 구조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울리거가 나오죠. 아울리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39층하고 44층 사이에 아울리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울리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아울리거 아울리거는 트러스로 구성돼서 5개 층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이게 경사진 5개 층에 이렇게 경사진 강제로 어떻게 트러스 형태로 아울리거를 형성하겠고, 이게 이제 강제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도가 센 HSA 650, 그렇죠? 고강도 고성능 강제를 사용했다는 게 또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 아울리거가 보면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모서리 쪽으로 해서 강성이 큰 전단벽에 모서 쪽으로 2개씩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하나, 둘, 그럼 이쪽에도 2개, 저쪽에도 2개, 이렇게 8개가 설치가 돼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요층은 그 아울리거만 있고 벨트 트러스는 없습니다. 없을 수 없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앙에 올라가면 중앙에 여기 보면 72층에서 76층 사이에 여기에는 또 아울리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리거의 형태는 밑에 층 아울리거와 거의 같고요. 거기에는 또 벨트 트러스로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코어량은 위로 올라갈수록 작기 때문에 코어량이 면적이 훨씬 줄어든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메가 기둥 8개 메가 기둥 여기까지만 올라와 있네요. 그림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가 있고, 그 위로는 메가 기둥이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빨간색의 무슨 외주부 기둥이, 그렇죠? 메가 기둥의 연장해서 빨간색으로 연장되어 있고, 때로는 벨트 트러스에 트랜스퍼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가고 있다가 저 높은 데에서는 104층과 107층 사이에는 벨트 트러스만, 그죠? 벨트 트러스만 3개 층 또 들어가 있고, 코어도 작아졌죠. 코어도 작아지고, 그래서 여기 빨간색의 외주부 기둥은 다시 벨트 트러스로 엮어지고, 거기에 또 주황색의, 그죠? 경사진 또 외주부 기둥이 형성돼서 또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월드타운은 코어는 전단벽, 그죠? 철공구리 전단벽, 아울리거 벨트 트러스는 철골이다. 그죠? 왜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거는 대한민국 송도에 있는 포스코 타워, 이것도 아울리거가 설치되어 있다는데요. 이건 또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여기는 6개의 메가 기둥이 있고 27개의 외주부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앙부에 RC 코어 벽체가 있는데 여기는 두께가 좀 작네요. 800mm, 80cm. 그리고 아울리거비 벨트 트러스가 34층과 65층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울리거 끝단부와 외주부의 접합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댐퍼 시스템을 썼다는 게 특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강도 강제로서 SM570TMC를 사용했고요. 콘크리트 강도는 50메가파스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2개 층에 대해서, 그렇죠? 80cm 두께의 코어를 중심으로, 그렇죠? 아울리거가 어떻습니까? 아울리거도 이렇게 트러스 형태로, 대각 트러스 형태로 아울리거를 설치한 걸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전단벽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캔틸레버 트러스라고 하시죠. 그죠? 끝단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죠? 고정단 쪽에서는 이렇게 상하연재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끝단부에서는 이렇게 만나는 형태를 띠고 있겠죠. 만나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몇 개가 설치됐습니까? 2층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8개의 아울리거가 설치가 됐고, 그리고 상부층에서는 좀 줄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죠? 또 평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송도 포스코 타워에는 이렇게 보시면 전단벽이 있잖아요. 콘크리트 전단벽 속에 아울리거의 철골 트러스를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플레이트 컬럼, 그렇죠? 여기 코어 쪽에 컬럼을 좀 묻어놓은 개념, 이렇게 붙이기 위해서 접합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세 플레이트도 설치하고 이제 트러스, 그죠? 보강 플레이트도 설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러스를 잘 붙일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 설계하는 심 플레이트 메소드 방법을 사용했답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트러스 단부인데, 그죠? 아울리거 트러스 단부인데, 여기 보면 외주부 기둥에 핀 접합으로 보통 접합을 시키는데, 이거를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컬럼 축소 현상에 따라서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차이를, 끼움판, 그죠? 심플레이트, 끼움판으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조정을 하는 게 이제 설계 원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간극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에다가 간극을 주기로 하면서 얇은 끼움판을 끼웠다가 뺐다가 하면서 이제 시공 중에 어떻게 보면 보정을 한 거죠. 이런 원안이었는데 결국에는 댐퍼 시스템, 이게 좀 복잡했나 봐요. 댐퍼 시스템을 통해서 댐퍼를 아울리거 끝단에 설치함으로써 이걸 보정, 그렇죠? 그 컬럼 축소 현상을 보정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였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댐퍼, 그렇죠? 댐퍼로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은 중국 상하이 타워인데 중국 상하이 타워는 지하 5층에 지상 128층 합성구조, 복합구조고요. 그림에서 본 것 같이 특징으로는 지상에서 꼭대기까지 120도 비틀려 올라가는 형상으로 강한 바람에 의해 건물에 떨리는 와류 진동을 막아주고 그래서 건물이 맞는 횡력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특징으로 보면 그 다음에 층상 구조에서 코어는 철근 콘크리트 코어인데 그 바닥 면적이 보통 27.5m 곱하기 27.5m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직 강도를 확보하고 이 코어를 8개의 복합 소재 기둥, 여기서는 슈퍼 컬럼이라고 불렀네요. 슈퍼 컬럼에 둘러싸여 보강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 특징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메가 프레임, 여기 보면 메가 컬럼이 있는데 메가 컬럼도 그래서 아까 복각 기둥이 있는 슈퍼 컬럼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일반 컬럼은 메가 컬럼이라고 불러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원 같은 그 벨트 트러스, 그죠? 벨트 트러스가 설치된 것이 보이고 그리고 그 벨트 트러스 있는 층에 여기 아울리거들이, 그죠? 아울리거들이 이렇게 설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철근 콘크리트 코어에 어떻게 보면 철골 아울리거, 그 다음에 철골 벨트 트러스로 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적용된 게 홍콩의 국제산업센터가 또 이걸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구조 형식은 복합 구조인데 여기는 8개의 메가 기둥으로 감싼 스퀘어 도너츠 모양으로 코어와 기둥을 아울리거로 4개 층에 걸쳐 연결했다고 하고요. 총 4개의 아울리거 중 42층, 78층, 100층에서는 철골을 사용했는데 여기 특징으로는 6층에서는 여기 보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울리거를 꼭 철골로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도 사용할 수 있죠, 물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으로는 기존 요 전까지의 요런 그 초고층 아울리거 시스템들은 보통 보면 콘크리트 코어 벽체 내부에 철골 트러스가 이렇게
관통에서 포함되어 있는 구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기존 아울리거 방식과는 달리 아울리거가 코어 벽체 내부에 앵커 방식으로 딱 접합해 있다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가 기둥과 코어의 벽체를 줄이기 위해서 60층까지는 콘크리트 강도를 얼마? 90메가파스칼, 네,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스틸 아울리거, 두 번째 스틸 아울리거, 세 번째 스틸 아울리거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여기 보면 여기가 전단벽인가 봐요. 코어월에서 바깥쪽으로 몇 개 층입니까? 하나, 둘, 세 개 층에 해당되는 대각 가세를 설치하고, 바깥쪽에는 그 핀 형태로 외주부 기둥과 결합시킨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앵커 형태로, 그렇죠? 앵커 형태로 전단벽에 꽉 고정시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메가 컬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 부분 그 아울리거와 외주부 기둥의 접합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스틸 아울리거가 있고,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여기 보십니까?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아울리거라고 해서 저층부는 이렇게 형성시키고 했다는 게 또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대만 타이베이 101, 이거는 규모가 어떻게 되죠? 지하 5층에 지상 101층, 높이는 500m가 좀 넘네요. 복합 구조고요. 이거는 8개의 메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고, CFT 충전 공간이죠. CFT 기둥으로 사이즈가 하나는 3m, 그리고 2.4m, 두께는 그렇죠? 두께는 철판 두께를 얘기하는 거죠. 80mm를 사용한 게 특징이고, 철골 가세와 이거는 그 중앙부 코어가 어떻게 합니까? 가세골조라는 게 특징이네요. 그렇죠? 가세골조입니다. 전단벽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철골 모멘트 저항골조, 그 다음에 아울리거 벨트 트러스로 이루어져 있고, 두 개 층의 아울리거 트러스가 9층, 19층, 27층 두 개 층 높이에, 그 다음에 한 개 층 높이의 아울리거 트러스가 8개 층마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콘크리트 강도는 70메가파스칼인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살펴보면 층별로 그렇죠? 중앙 코어를 가세골조, 그렇죠? 가세골조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울리거들이 설치되어 있음을, 그 다음에 벨트 트러스가 설치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울리거는 2개 층, 어떤 아울리거는 8개 층마다 한 개 층에 해당되는 아울리거를 설치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그 메가 컬럼에, 그렇죠? 외주부에 있는 메가 컬럼에 아울리거가 이렇게 설치가 있겠죠. 이런 방향으로,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설치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설치가 되고요. 이런 형태의 또 중앙 코어가 가세골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 형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중국 진바오타워, 이거는 지하 5층에 지상 88층이고요. 복합 구조고, 이거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건물 중앙 내부에 팔각형 형태의 코어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총 16개의 외부 기둥을 가진 좀 독특한 건축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중에서 8개는 내부 RC 메가 코어와 8개의 합성 기둥. 8개가 합성 기둥이고, 그 다음에 3개의 철골 아울리거를 갖고 있습니다. 철골은 아울리거죠. 그 다음에 8개의 또 철골 기둥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또 팔각형의 코어, 두께는 큰 거는 840mm부터 위에는 460mm까지 이렇게 다양한 두께를 갖고 있는 팔각형 코어, 철근 콘크리트죠. 전단벽. 그리고 여기도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했네요. 그렇죠? 35부터 52메가파스칼에 해당되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아울리거 트러스는 어떻게 합니까? 24층에서 26층 사이, 그 다음에 51층에서 53층, 85층에서 80층 사이에 사용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응력 완화를 위하여 시공 중인 슬로트홀, 그렇죠? 아까 아울리거 단부와 외주부의 슬로트홀 접합부를 트러스로서 사용했고, 그래서 이걸 흡수시킨 다음에 완공 후에는
볼트 체결로 고정을 시켰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평면이 나오네요. 보면 평면이 여기 보면 합성 메가 기둥이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변 쪽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철골 기둥 보이시나요? 철골 기둥이 또 모서리 쪽에 두 개가 또 그렇죠?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설치되는 형태로 8개, 총 8개. 그렇죠? 그다음에 참고로 합성 트러스가 또 사용이 됐고요. 이런 식의 평면들을 구성하고 있고 이게 팔각형 형태의 그렇죠? 코어, 전단벽. 그렇죠? 전단벽이 구획이 돼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울리거들이 그렇죠? 중간에 아울리거 층들이 이렇게 트러스로 그렇죠? 트러스로 형성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은 홍콩에 있는 국제금융센터. 이것도 아울리거를 사용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합구조고, 이거는 이제 특징이 공기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후타설 아울리거.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나중에 치는 이런 콘크리트 후타설 아울리거 시스템으로 개발을 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전단벽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8개의 SRC 메가 기둥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저층부 메가 기둥은 90mm 두께의 고강도 강판으로 이렇게 둘러쌌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후타설 아울리거로 벽체 내부로 철골 아울리거를 관통시켜서 설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울리거 설치 후 나중에 그 부분은 콘크리트를 나중에 타설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하고요. 코어에 끼워 놓은 3개의 아울리거 트러스와 벨트 트러스로 고강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철골 강제와 콘크리트를 사용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 평면은 이렇고요. 평면은 이것도 중앙부에 콘크리트 전단벽이 구획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메가 기둥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울리거가 보이죠? 이게 대각선의 아울리거. 그렇죠? 대각선의 아울리거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아울리거가 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설치가 됐고, 그렇죠? SRC 기둥에.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여기 두툼한 기둥들이 보이시나요? 이게 SRC 기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연결부를 고려해서 그렇죠? 또 이렇게 설치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것은 다음 장에서 보면 콘크리트 후타설을 했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콘크리트 벽체를 하부 콘크리트 타설하고 원래 여기 타설해야 되는데 위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을 한 거죠. 타설하고 여기 아울리거를 여기를 어떻게 그죠? 요 사이에 요 패싱 시켜야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먼저 아울리거를 먼저 설치한 거죠. 요 사이에 끼워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후타설 콘크리트로 이렇게 쳐서 지금 여기에 강성 그렇죠? 접합의 강도를 높인 거죠. 여기 보면 그 옆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아울리거의 그 현재라고 하나요? 상현재 트러스의 상현재는 하현재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전 말레이시아에 있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이것도 한국에서 시공을 했었죠. 한국에서 시공했던 거고 지하 5층에 지상 88층 높이는 451.9m 복합구조고요. 이것도 고강도 콘크리트 80MPa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콘크리트 전단벽을 사용했네요. 그 다음에 원형 외주부에 16개의 콘크리트 기둥과 그죠? 원형부로 구성되어 있는 46.2m의 원통형 튜브 시스템 그 다음에 4개의 트러스 스틸 아울리거를 사용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38층 기계식의 2개층 높이의 코어와 외부 튜브를 코어의 모서리에 연결하는 형태로. 근데 여기 또 특징은 아울리거를 트러스가 아닌 비렌딜 프레임을 사용했다. 이렇게 또 여기서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원형같이 생겼네요. 이게 아까 16개였네요. 16개의 기둥이 있고 중앙부에 코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코어와 외주부 기둥에 비렌딜 프레임. 그렇죠? 여기 보면 비례 2개층에 해당되네요. 그렇죠? 비렌딜 프레임으로 아울리거를 형성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다.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는 또 대한민국에 지은 하이페리온, 그렇죠? 하이페리온. 이것도 지하 6층에 지상 69층.
그리고 복합구조고 마찬가지로 여기 아울리거들 층이 보이죠? 여기 보면 여기 그렇죠? 아울리거 층이 보입니다. 지붕도 하나 있고 그래서 보면 두 층분의 아울리거 트러스가 9층, 32층, 50층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 코어의 두께는 전단벽으로서 뭐 1m에서 80cm 그렇죠? 이 정도 되고 콘크리트 강도도 50MPa에서 35MPa. 그 다음에 여기는 수직 부재의 기둥 축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딜레이 조인트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어드저스트먼트 조인트 그러니까 뭘까? 조절하는 어떤 조인트를 설치한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인데요. 이거는 보시면 전단벽에 그죠? 트러스로 그죠? 트러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트러스의 그 핀 구조로 만들고 이 부분을 또 뭐 댐퍼를 쓰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놨죠. 그죠? 모아놨습니다. 모아놔서 이렇게 외주부 기둥과 연결시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간극들 여기 2mm의 갭을 유지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저기 뭐냐 씬 플레이트 삽입을 했네요. 씬 플레이트 삽입을 해서 시공 중에 발생하는 기둥의 축소 현상을 보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mm의 이제 얇은 끼움판을 여러 개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보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공 중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호주 시드니 월드타워인데 이것도 230m 정도 되나요? 복합구조고 이거는 8개의 다이아몬드 형태의 여기 보면 특징이네요. 포스트 텐션 아울리거 벽체를 사용했답니다. 이것도 아울리거를 포스트 텐션으로 또 8층에 걸쳐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여기도 했고 그 두께는 40cm, 400mm, 그렇죠? 그리고 두 개층의 벨트 월이 또 벨트도 월로 벨트 트러스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37층, 60층 아울리거 트러스는 또 9층과 14층에서 또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8층에 해당되는 뭐죠? 포스텐션 철콘크리트로 이렇게 저 뭐죠? 다이아몬드 형태 그죠?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구획을 한 겁니다. 구성을 해서 다이아몬드 형태도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서는 보충이 크고 그죠? 담부로 갈수록 보충이 작잖아요. 어떻게 보면 캔틸레버 보에 그죠? 고정단 쪽에서는 춤이 크고 단부층이 작고 이런 구조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포스텐션을 이렇게 사용해서 나중에 당긴 겁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단면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포스텐션을 사용한 아울리거, 철근 콘크리트 아울리거를 사용했다. 그렇죠?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링크월이라는 것도 좀 보이고요. 링크월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세인트 프란시스 장글라드 플레이트 트윈타워. 기네요. 요거는 높이가 212m 복합구조고요. 요건 또 코어가 있고 아울리거가 있고 외주부 기둥이 있고 댐퍼가 있고 그죠? 그리고 건물의 풍응다 바람 줄이기 위해서 아울리거 담부에 점성 댐퍼를 사용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뭐 말은 점성 댐퍼를 사용해서 공사비를 절감했다 이런 얘기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보면 아울리거인데 월을 사용했죠. 아울리거인데 여기 보면 코어고요. 전단벽 여기는 외주부 기둥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 보면 빔이 있겠죠. 각 층의 빔. 그 사이에 뭡니까? 벽체를 껴놓은 겁니다. 그렇죠? 철콘크리트 벽체를 껴놓고 그리고 담부 쪽은 어떻게 해요? 핀 커넥션을 하기 위해서 뭐를 쓰죠? 댐퍼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특징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울리거 벽보 역할을 하는 거고 철근 콘크리트 벽보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오프닝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또 지나다녀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오프닝을 통한 강성 저항 같은 것도 다 이제 고려를 해서 엔지니어들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의 원스콘힐이라는 빌딩이 있는데 이것도 아울리거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 층분의 아울리거가 있고요. 그래서 26층에서 30층 사이, 그래서 51층에서 55층 사이. 그 다음에 여기는 특징은 아울리거 사제 부분이 여기 보면 비자굴 가세를 사용했답니다. 저번에 가세골조 시스템에서 비자굴 가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간단히 그걸 사용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외주부 기둥은 RC 기둥,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사제는 자굴 구속 브레이싱을 사용했고 연결은 합성볼을 사용했고 그리고 일반 바다판은 플랫슬라브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도 보시면 이게 자굴 방지 가세죠. 그죠? 자굴 방지 가세가 코어와 저기 뭐죠? 외주부 기둥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코어에서 외주부 기둥으로 그죠? 거꾸로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는 이쪽이 보충이 크고 이쪽이 보충이 작게끔 돼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가세 구조를 쓰기 때문인지 이렇게 역으로 또 이렇게 설치가 됐다는 게 또 특징으로 보입니다. 특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플랫 플레이트를 썼다 그랬죠. 여기 포스텐션을 썼네요. 어떻죠? 포스텐션에 슬라브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넉타일 콘크리트 코어를 썼다는 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특수 전단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특수 전단벽. 그 다음에 합성보도 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세계금융센터 이것도 높이가 492m라네요. 복합 구조고요. 이거의 특징은 메가 프레임을 사용했고 메가 기둥, 메가 다이아그램, 벨트 트러스, 그 다음에 RC 및 철골 브레이스 코어, 그렇죠? 그러니까 RC 코어도 있고 철골 브레이스 코어라고 해서 같이 썼나 봐요. 그 다음에 아울리거 트러스, 아울리거는 트러스고요. 2개 층분의 아울리거 트러스가 28층에서 29층 사이, 52층에서 53층 사이에 설치가 되어 있고 벨트 트러스와 메가 브레이스는 12개 층마다 설치가 되어 있고 메가 다이아그램은 콘크리트 충전 각형 관관을 사용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이 보면 코어에 그죠? 아울리거 트러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거기다가 가세도 설치하고 벨트 트러스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설치한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양은 중앙 코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메가 그 컬럼이 이렇게 모서리 쪽에 그렇죠? 메가 컬럼이 형성되어 있고 이거를 통해서 아울리거와 트러스와 벨트 트러스가 형성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코어는 가세골조도 있고 그다음에 철공코스트 구조도 있고 그죠? 뭐 이런 형태의 구조 시스템을 띄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송도의 더샵 퍼스트 월드를 보면 이거는 지상 64층에 높이 237m고 이거는 이제 특징이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 층에 아울리거와 벨트 트러스가 있고 여기 보면 아울리거가 33층과 60층에 설정되어 있고 벽체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연결보라는 잉크빔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중간 기계실로 그 아울리거 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는 고강도 콘크리트 강도 80메가파스칼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외주부 기둥과 아울리거의 그 부분은 딜레이 조인트를 사용해서 공기 단축과 원가 절감을 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울리거, 그렇죠? 아울리거가 벽체로 만든 것 같죠? 철근 콘크리트 벽체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겠지만 그림상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상으로는 아울리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 그다음에 벨트 트러스로 구성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런 형태를 띄고 있다. 중앙부 코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전단벽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은 미국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높이가 423.4m 이것도 철근 콘크리트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3개의 아울리거 시스템이 있답니다. 그래서 28에서 29층 사이, 50에서 52층, 90에서 91층 사이 철근 콘크리트 코어가 있고요. 46cm, 그다음 플랫 슬라브. 미국에서는 이제 플랫 슬라브나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가 많이 짓는다고 하죠.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 되게 세네요. 110메가파스칼.
그렇죠? 그리고 고강도 또 철근을 사용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구성되는 또 대표적인 아울리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중앙 코어가 있고 또 기둥이 있고, 그렇죠? 아까 중앙에서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아울리거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플라자 66, 이것도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두 개층 아울리거 벽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보로 연결된 6m 간격의 기둥들이 구성되어 있고, 아울리거가 형성되는 층은 3개층, 그렇죠? 3개가 아울리거가 24층에서 26층, 39층에서 41층, 54층에서 56층 사이에 아울리거가 3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가 아울리거인가요? 이렇게, 그렇죠? 인면상 얼추 보면. 그래서 요거 그림은 예, 철근 콘크리트 아울리거로 구성되어 있고, 코어가 있고 외제부 기둥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퍼리멘탈 빔들이 있겠죠. 이게 모멘트 프레임이라고 하네요. 퍼리멘탈 모멘트 프레임으로 이거는 모멘트 강접 형태로, 강접골 형태로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월을 통해서 아울리거를 구성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업하게 되는데, 예, 그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